편입사겐 편입N. 안녕하세요. 편입N의 신현우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인데요. 지난번 첫 번째 실제 합격생 규모는 얼마나 될지 그거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인데, 오늘 영상의 주제는 상위권대학하고 중위권대학 합격생들한테는 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런 의문에서 시작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합격생도 여러 번 사실 여러 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워낙에 그 개인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 한 명 한 명의 사례를 가지고 뭐 일반화하거나 표준화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접근을 했고, 물론 합격생들 그 인터뷰 자체도 대단히 이번 영상을 만드는데 좀 도움을 많이 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쨌건 어떻게 하면은 그런 차이점들을 좀 명쾌하게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준비하시는데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편입학 영어시험 같은 경우는 대학별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거든요. 자체적으로 날짜를 정하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출제를 해서 시험을 보는데, 그렇다 보니까 경향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대학마다 어떤 하나의 시험으로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대학은 문법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어떤 대학은 독해도 조금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경향의 차이를 상위권, 중위권, 전체 평균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고, 만약 그 살펴본 과정 속에서 뭔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차이가 결국에는 합격생들의 차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접근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선은 좀 자료 보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네. 먼저 조사하기 위해서 올해 영어시험은 2019 영어시험은 저희가 아직 그러니까 자료를 다 입수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작년 영어시험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건국대, 경기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홍익대 뭐 이렇게 27개 대학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니까 파트별로 문법,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그렇게 다 강의를 하죠. 문법, 어휘, 독해, 논리, 완성 이렇게 4과목으로 다 강의를 하는데, 그거 기준으로 분류를 해봤어요. 분류를 해봤더니 문법이 16.3%, 그리고 어휘가 11.7%, 논리 완성이 19.9%, 독해가 51.5%, 그리고 생활영어가 0.7% 이렇게 출제되더라. 이 27개 대학에서 독해 쪽 출제 비중이 조금 높죠.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얘네하고 다음으로 비교해 본 대학은, 다음으로 살펴본 대학은 성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이렇게 해서 6개 대학만 저희가 추려봤어요. 6개 대학만 추려봤더니 뭐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쭉 한번 보시면 시험 시간이 대학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73분 정도 시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전체 평균 문항수는 대략 한 45문항 정도, 그리고 이 6개 대학을 합치니까 총 문항수는 270문항이 됐어요. 270문항이 됐고, 대학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어요. 뭐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제너럴 스트럭처 문제가 안 나오는 반면에 뭐 그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는 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봤더니 문법 쪽에서는 10.4%, 어휘가 14.1%, 논리 완성이 27.8%, 독해가 47.4%, 앞에 전체 평균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네랑 또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중위권 6개 대학도 저희가 선별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건국대, 국민대, 뭐 오전, 오후가 좀 문제가 다르기는 한데 오전 기준으로 했고요. 세종대, 숭실대, 인하대, 홍익대 요 기준으로 했습니다. 문항수 비교를 해보니까 전체 평균 시험 시간 조사를 해보니까 76분 정도 됐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문항수는 상위권 대학하고 동일하네요. 270문제하고 평균적으로는 45문항이 출제가 됐다. 문법은 이렇게 비율로 조사를 해보니까 18.5%, 그리고 어휘가 9.3%,
논리 완성이 14.8%, 독해가 57.4%. 그 앞에 상위권 대학 쪽하고 뭔가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은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쭉 모아서 이번에는 한번 볼게요. 그 비율들을 모아서 보면은 조금 더 명쾌하게 그 차이가 보일 테니까, 그 27개교 전체 평균 비율 쪽 집중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비율 쪽하고 상위권 대학들 비율 쪽하고 중위권 대학들 비율 쪽하고 좀 비교를 해서 보시면 뭐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뭐 판단하기에는 뭐 중위권 대학에 비해서 상위권 대학이 사실은 어휘가 좀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 쪽에 조금 더 많이 힘을 기울여야 된다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어휘랑 논리완성 출제 비중을 본다면 평균보다도 높고 중위권 대학들보다도 높죠. 그리고 물론 독해 쪽에서도 어휘가 많이 쓰이지 않냐 라고 물어보기는 하시겠지만, 사실 얘네 어휘 파트나 논리완성 파트보다 그 아주 직접적으로 의미를 알아야지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은 아니에요. 만약에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어휘들이다 라고 한다면 굳이 그 어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정답을 골라내지 못할 과목은 아니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어휘, 논리완성 출제 비중이 높다, 의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상위권 대학에 더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요점, 이 논리완성 부분, 우리가 뭐 빈칸 채우기, 빈칸 완성 요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논리완성 문제가 그거는 좀 영어에 대해서 뭐 어떤 영어를 통한 사고력이나 이해력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가 도구인지는 좀 이렇게 여러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출제 비율이나 뭐 여러 뭐 얘기들을 통해서 분명한 상관관계는 존재를 하고, 합격생들 자체도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기는 해요. 이 부분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독해 쪽에 비해서 지문 길이도 짧고, 지문 길이가 짧다는 거는 그만큼 제공되는 정보가 적다는 거죠. 제공되는 정보도 적고 사용되는 어휘 자체도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변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파트이고, 상위권 대학 쪽이 그 변별을 위해서 논리완성 비중이 높다. 그리고 결국에 이 부분은 어휘 쪽하고 대단히 관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하고 다르게 중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얘네가 의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텍스트의 어법적인 부분들이나 구조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출제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상위권 대학하고 중위권 대학이 결국엔 합격생들이 구분된 건 뭐 어휘의 차이였다. 이 점이 사실은 대단히 좀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휘 학습이라는 게 방법론적으로 뭐 아주 뭐 어렵거나 특별한 방법이 있거나 뭐 그렇지도 않고, 이게 시간만 허락이 된다면은 뭐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누구나 뭐 잘할 수 있는 파트라고 그렇게 여기실 텐데, 사실 이 어휘 파트야말로 대단히 지금부터 시험이 임박한 시험 기간까지 대단히 꾸준함과 복습이 기반이 돼야지 상위권 대학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만들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이미 그 꾸준함을 실행한 것 자체가 충분히 상위권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합격 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건 이 학습의 지루한 부분 때문에 어휘 학습이 대단히 후순위로 밀리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상위권과 중위권을 구분할 수 있는, 상위권 합격생과 중위권 합격생, 상위권 합격과 중위권 합격이 구분되는 뭐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요소가 어휘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현재 뭐 어원학습이나 뭐 기본적인 고등학교 정도의 어휘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뭐 문덕 교수님 인강이나
교재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입N의 신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입 시작엔 편입N.